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의심을 받는 그러한 구정치인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제2의 이회창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만한 사람이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회창 씨보다 유리한 게, 굉장히 유리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걸까요?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임한 윤석열 씨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월요일인 8일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1위로 나오자 정치권은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된 걸까요? 갑작스레 튀어오른 지지율은 거품일까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의 문에 들어선 윤석열의 앞날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8일 공개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28.3%를 얻어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22.4%로 둘 사이 격차는 5.9%포인트였습니다. 이건 물론 오차범위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올 초부터 쭉 1위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게 국민에게 주는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32.4%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9일 당대표직을 물러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4.9%였습니다. 두 여론조사로만 보면 여권은 이재명, 야권은 윤석열의 양자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올 법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이렇게 뛴 건 컨벤션 효과라고 언론에선 얘기합니다. 검찰총장 사퇴가 곧 정치권 진출로 해석되면서 그동안 윤석열의 출마 여부에 회의적이던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컨벤션 효과라고 부르는 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컨벤션 효과는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순간 그 후보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치솟는 걸 가리킵니다. 따라서 컨벤션 효과에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큰 폭으로 뛰면은 나중에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율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컨벤션 효과의 장점입니다. 윤석열은 금세 1위로 뛰어올랐으니까 총장 사퇴만으로도 톡톡히 그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또는 제3정당을 추진하든 공식 정치 진출 선언을 하는 순간 또 한 번의 컨벤션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때의 지지율 상승은 지금보다는 훨씬 못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의심을 받는 그러한 구정치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은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딱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서 예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이회창 씨가 생각납니다. 이회창 국무총리가 여러 사안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다 전격적으로 국무총리직을 그만둔 게 1994년 4월입니다. 다음날 모든 아침 조간신문 일면 톱 제목이 이회창 총리 전격 사퇴였습니다. 며칠 전 모든 신문의 톱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총리를 그만두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회창 씨 이미지가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금세 35%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의 권력과 싸우는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여론의 지지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회창 전 총리는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두 차례 출마해서 각각 1.6%포인트, 2.3%포인트 차로 아깝게 졌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치고는 나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과연 그럴까요? 제2의 이회창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회창 씨가 1997년 대선에 나섰을 때 그를 가까이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회창 씨는 당시
여당의 휘어잡을 만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시대 정신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쪽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기존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 그것이 바로 이해창 씨가 내세웠던 겁니다. 나중에 차떼기 사건으로 이 깨끗함은 빛이 발했지만 적어도 정치 입문 때는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총리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이회창 씨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시켜준 배경입니다. 저는 윤석열 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요소, 정치적 카리스마와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는 것도 시대 흐름과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역 없는 부패 수사, 이게 그나마 윤석열 씨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일 겁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 역량과 연결시키면서 여론전을 펼친 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강점과 최근 상황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 선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 치고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대통령이 후반기에는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급락한 계기는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 씨,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노무현 대통령형 권평 씨, 이명박 대통령형 이상득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최순실 사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도 이런저런 사건은 터지지만 친인척 또는 핵심 비리의 대형 비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역 없는 부패 수사라는 컨셉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회창 씨보다 굉장히 유리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회창 총재는 정치 입문 때부터 강력한 경쟁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박찬 전 의원이나 이인재 전 경기지사, 이수성 전 총리, 그 2002년 대선 앞두고는 조순 전 경제부총리와도 경쟁해야 했습니다. 다들 만만치 않은 대중 지지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이기고 이회창 총재는 대선에 3차례, 나중에 2007년도 또 출마합니다. 3차례나 출마했으니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겨룰 만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지금 정치인이 야권에 있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윤석열 씨 지지율이 2위로 치솟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이니까 그동안 지지 후보가 없어 흩어져 있던 야당표가 하나로 결집한 겁니다. 그러니 윤 전 총장 지지율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추락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서 빠져도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씨는 자기 자신의 장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진 때문에 강점이 나타나는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지지부진하던 야권에선 대형 주자가 한 명 탄생했으니까 내년 3월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은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야당에는 호재고 집권 여당에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클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데엔 집권 여당의 실책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첫 번째 시험대, 저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선거는 윤석열의 파급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윤석열이 지지율 1위로 올라선 지난 8일 공교롭게도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야권의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는 모두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사퇴가 야권 지지자들을 결집하면서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준 걸로 저는 봅니다. 직접 윤석열이 뛰지는 않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건 윤 전 총장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될 겁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시키면서 구심력이 발휘되고 높은 지지율은 쉽게 빠지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상승세는 멈추고 아마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시중 여론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윤석열 사태도 있지만 LH 땅 투기 의혹이 훨씬 큽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큰 건 지금 부동산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사태가 훨씬 큰 사안이라면 여기에 민감한 부동산 문제까지 터졌으니 서울시장은 당연히 야당이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한번 당선돼 보십시오. 그건 윤석열 변수가 예상외로 크지 않고 정부 여당이 LH 사건을 비교적 잘 수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정치 입문을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미래는 서울시장 선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에 윤 전 총장은 간접적으로라도 야권 후보를 지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선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시장 선거를 흔들고 또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흔들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확 빠지진 않을 겁니다. 만약 야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야, 윤석열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도 이겼어 라는 분위기가 야권에서는 형성되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훨씬 커지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자는 그런 모임들, 힘들이 훨씬 커질 겁니다. 반대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하고는 될까라는 그 회의감이 커지면서 윤석열을 잡으면 내가 뜬다라는 그런 야권의 주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겁니다. 즉 윤석열은 정치적 기반과 경험을 가진 여러 명의 야권 주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만약 서울시장에서 진다면 이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기보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행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서울시장 선거를 같이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